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주암댐이 사상 처음으로 가뭄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장맛비가 내리면서 한 달 전보다는 수위가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평년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겁니다. 관계 당국은 비상대책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배수연 기자입니다. 댐 수위가 낮아지면서 물에 잠겨있던 바위와 풀이 드러났습니다. 주암댐은 지난달 30일 가뭄 위기경보 최고치인 심각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주암댐 저수율은 현재 32.1%로 예년의 54%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8월 30일 기준으로 그 용수 공급 조정 기준에 따라서 심각 단계에 진입된 상태입니다. 지난 7월 말 24%까지 내려간 저수율은 장마가 끝나고 최근 30% 중반까지 올랐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반토막 수준입니다. 실제 지난해 8월 4억 5천만 톤이었던 물은 올해는 2억 2천만 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수가 집중되는 8에서 9월은 연중 저수율이 가장 높은 시기라는 점을 생각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하루 평균 쓰는 물은 90만 톤가량, 이 중 60만여 톤은 공업용수로 쓰이는데 관계기관은 여수와 광양 등 공장이 몰려있는 산업단지에 냉각수 사용 감축 등 용수 절감을 요청하고 가정에서도 물 전략을 당부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도 이런 물 부족 현상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해주시고 특히 가정에서도 생활용수 전략 등에 협조하고 또 절수기기 사용 설치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가뭄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용수 공급 제한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만큼 대책과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배수연입니다. 초강력 강도의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모레부터 전남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비상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22개 시군과 함께 태풍 대비 상황 판단 회의를 열고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배수로 정비, 그리고 수산물 양식장과 가두리 시설 등 취약지 선제적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안가와 저지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재해 경보 시설과 위험 지역 CCTV 가동 상태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는 태풍 진로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모레 김영록 전남도지사 주재로 시장 군수가 참여하는 비상대책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광주시 교육청 감사관에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임용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3급 상당의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을 공개 모집한 결과 응모자 7명 중 유병길 전 선관위 관리관을 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임용한 것에 대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감사 행정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판했고, 광주 교사 노조도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사라며 유 감사관 스스로 사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네스코 갯벌 세계유산 자연본부 보전 설립이 결국 공모로 결정되면서 전남과 전북, 충남의 유치 3파전이 시작됐습니다. 전체 면적의 90%가 전남이고 자연유산 지정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은 충분하지만 이 평가 기준 등 불리한 점도 있어서 정교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지정된 한국의 갯벌. 대상지의 90%를 차지하는 전남이 자연유산 지정을 이끌었지만 후속 조치인 갯벌 세계 자연유산 보전본부는 공모를 통해 결정됩니다. 320억 원 규모의 대형 기관을 놓고 신안과 경쟁하는 상대는 충남 서천과 전북 고창입니다. 논란이 됐던 최초 계획과는 달리 공모안에는 평가 항목에 세계 자연유산 등재 노력과 기여도를 넣어야 한다는 전남의 주장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충남 지역 기관의 명칭만 삭제됐을 뿐 인프라 연계나 교통 접근성 등 신안의 불리한 항목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신항문이 불리하게 나와 있는 것을 나온 노력을 통해 가지고 제기를 해서 두 가지 항목을 조정하면서 좀 더 나아졌다고 해서 100% 확신되는 게 아니라 이 때문에 갯벌의 면적 등 설립 당위성에 힘을 더할 정교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성과 순천 등 대상 지역의 협력 선언은 물론 섬진흥원 같은 인근 국립기관과의 연계 대응은 필수 요소로 지적됐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기구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뭘 할 것이다 하는 것들도 같이 피력하면 일단 행안부하고 환경부도 끌어안는 거 아닐까. 해양수산부는 이달 말까지 유치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장 실사를 거쳐 다음 달 말 보전본부 설립 지역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지도부와 함께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광주시의 현안을 듣고 광주 양동시장으로 이동해서 민생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어제 광주에서 당원들과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 공개회의를 갖고 호남의 민심을 들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합니다. 박 장관은 일본 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와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만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2009년 별세한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김혜옥 할머니의 묘역을 참배할 계획입니다. 한편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박 장관에게 피해자 면담에 앞서서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낸 의견서를 철회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전남의 농촌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작은 영화관이 코로나19로 잇따라 문을 닫거나 축소 운영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물가가 폭등하는 요즘 저렴한 관람료를 내세운 수십석 규모의 작은 영화관들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영광군의 유일한 영화관입니다. 단체 영화 관람을 하러 온 초등학생들과 주민들이 40여 석의 객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코로나19로 1년 넘게 문을 닫으면서 그동안 도시의 영화관을 찾던 주민들이 가까운 읍내 영화관을 찾은 겁니다. 광주나 이런 인근에 있는 대도시에 나가지 않고도 그 영화도 관람할 수 있고 주변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광 작은 영화관은 지난달에만 관람객이 5,800여 명을 넘었고 올해 누적 관람객은 지난해보다 50% 넘게 늘었습니다. 주말엔 표가 매진되면서 영화 상영 횟수도 기존의 2배인 하루 6차례로 늘릴 계획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이미 예매가 마감돼서 현장 예매로 오신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작은 영화관의 관람객이 는 이유는 상업 영화관의 반값의 영화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 영화관에서 15,000원대인 영화표 한 장도 군청이 운영하는 작은 영화관에서는 6,000원에서 8,000원에 불과합니다. 또 최신 영화 상영은 물론 팝콘과 음료를 판매하는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보성군의 작은 영화관도 올해 초 한 달에 300명대에 불과하던 관람객이 최근 10배로 폭증했습니다. 문화 소외 지역인 전남의 농어촌 10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작은 영화관은 올해 말까지 강진과 무안 등 2곳에 추가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광주시의 평동 준공업 지역의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취소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 1부는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 대상자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시의 처분이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평동 준공업 지역 개발 민원에 따라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민간 사업자로 선정했으나 난개발 우려 등으로 지난해 6월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취소했습니다. 순천시와 부산시가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국내외 홍보를 비롯해 개최를 위한 두 도시 간의 협력과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정책적인 협조, 두 도시의 경제적 공동발전을 위한 교류 강화와 국가사업 연계 강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태풍에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현재 타이완 남동쪽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오늘 북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점차 북상하겠고요. 화요일 새벽에는 서귀포 남동쪽 해상까지 진출하겠습니다. 이미 태풍이 몰고 온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남해안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남해안 지역에 비바람이 더 거세지겠는데요. 시간당 30mm 안팎,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폭우와 또 강풍이 예상됩니다. 내일 그 밖에 광주 전남 지역으로도 점차 확대되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살펴보시면 남해안 지역에 최대 100mm, 광주와 그 밖에 전남 지역에 1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남해안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에는 비교적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광주 28도, 담양 29도로 막바지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3도, 광양 24도로 남해안 지역은 어제보다 선선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8도, 영암 27도, 강진 26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5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우선 화요일까지 비 예보 나와 있지만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